죄송한데요. 지금 들어가실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왜 안 되는데요? 손님, 지금 옷차림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요. 제 옷이 뭐가 잘못됐나요? 보시다시피 여긴 고급 한정식 집이에요. 이런 더러운, 아니, 낡은 옷차림으로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더럽다고요? 아, 죄송한데 이러시면 경비 부를 수밖에 없어서요. 밖에 눈도 오는데 어서 가시죠. 잠시만요. 손님을 이렇게 가려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오셨으면 안 됐죠. 다음에 깨끗하게 입고 다시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박영순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지요. 40년 전 저는 남편과 함께 이 레스토랑 황실정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동네는 허름한 시장 골목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꿈이 있었습니다.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우리 음식의 품격을 높이자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장 골목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지만 저희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을 보러 갔어요.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었죠. 남편은 주방을, 저는 홀을 맡아서 운영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네? 괜찮아요. 우리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니 언젠간 손님들이 알아줄 거예요. 당신만 믿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음식을 맛본 손님들이 주변 지인들을 데려오시고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시고 1년쯤 지났을까요?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성공한 것 같네, 그려? 그러게요. 우리가 꿈꾸던 그 레스토랑이 되어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손님들께서 음식을 드시고 정말 맛있다고 말씀해 주실 때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였던 궁중신설로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비법 육수에 신선한 해산물과 제철 채소를 넣어 정성스럽게 끓여냈거든요. 사장님, 이 신설로는 정말 일품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시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성이 가장 중요한 재료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황실정원은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한정식 집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들도 오시고 유명 연예인들도 찾아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개업 30년째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죠. 그리고 2달 뒤 남편은 저를 홀로 두고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난 이제 어떡하죠?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아빠 대신 도와드릴게요. 그때 아들 민호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운명은 저를 또 한 번 시험하려 했나 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레스토랑을 잘 꾸려나가고 있을 거라 믿었지요. 남편이 떠난 후 10년 동안 민호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으니까요. 엄마, 이제 제가 주방을 맡을 테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비법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하지만 그날은 민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잠시 사무실로 들어오시겠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레스토랑을 매각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매각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니?
대기업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 자리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내고 싶다나.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만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야, 이 레스토랑은 우리 가족의 전부잖아. 내 아버지와 내가 모든 걸 바쳐서 일군 거잖니. 어머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런 개인 식당으로는 경쟁이 안 돼요. 프랜차이즈가 대세라고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우리의 꿈, 손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추억,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만 같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이 레스토랑을 이렇게 쉽게 팔다니요.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민호는 제게 퇴직금이라며 얼마간의 돈을 건네주었지만 그건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매달 생활비도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끊어버렸고 매달 준다던 생활비도 3개월 만에 끊겼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게 되었고 가끔 새벽 시장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황실정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리워진 마음에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간판은 바뀌어 있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죠. 문득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개발한 메뉴들을 쓰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황실정원을 찾아간 그날, 저는 옷차림이 낡았다는 이유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제가 겪어야 했던 그 수모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레스토랑을 나온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펴지도 못했어요. 잠시 후 들려온 대화 소리. 그 젊은 지배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어머님이 이상한 옷을 입고 오셔서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시는 바람에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황실정원의 품격이 있는데 어머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품격이라. 제가 40년간 지켜온 그 품격이 이제는 저를 내쫓는 이유가 되어버렸네요. 할머니, 우산이라도 쓰고 가세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건네준 우산 아래서 저는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이 손님, 노숙자 같은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일단 모시고 들어와서 따뜻한 국물부터 대접하세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꺼릴 텐데요. 우리 음식은 손님 가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 황실정원의 품격이에요. 그땐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 옷이 좀 낡았지만 그래도 깨끗이 빨아 입었는데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옛 앨범을 펼쳐보았어요. 손님들과 찍은 사진, 직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민호가 요리사 모자를 처음 쓰던 날 찍은 사진까지. 며칠 뒤 식당에 찾아가 민호를 찾았지만 해외 출장 중이란 이야기만 들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민호는 레스토랑을 매각한 돈으로 캐나다에 이민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바뀌었고 우리 레스토랑의 자랑이었던 궁중신선로는 메뉴에서 사라졌습니다. 현대식 한정식을 지향한다며 제가 평생 개발한 메뉴들은 옛날식이라는 이유로 모두 정리해버렸더군요. 40년간 손님들의 사랑을 받아온 우리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낡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을 처음 열었던 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꿈이었죠. 여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곳에서 쫓겨난 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매일 새벽 시장 일을 마치고 황실정원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멀리서나마 레스토랑을 바라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죠. 박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 영수 엄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영수 엄마는 예전 황실정원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20년 넘게 우리 식당을 찾아주셨던 분이죠. 이런 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레스토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가보면 맛도 예전만 못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호의 배신, 레스토랑 매각,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수모까지. 이럴 수가. 그 착하던 민호가 그랬다고요? 네. 저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런데 박 사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황실정원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불법이라뇨? 그게 위생 점검도 제대로 안 받고 직원 급여도 제때 안 주고 그러다가 얼마 전엔 식중독 사고도 났다더라고요. 영수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예전에 제가 가졌던 의문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어요. 왜 직원들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왜 항상 바쁘다며 위생 점검을 미루는지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가 도와드릴게. 예전 단골 손님들 몇 분이랑 아직도 연락하면서 지내거든요. 다들 박 사장님 소식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예전 단골 손님들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박 사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요즘 황실정원은 영. 예전 맛이 안 나요. 박 사장님 때처럼 정성스럽지가 않아. 그분들의 격려의 힘을 얻어 저는 용기를 내어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도 제보를 했지요. 할머니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매일 사진도 찍고 영수증도 모아뒀어요. 예전 직원들의 증언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사장, 제 아들 민호에게 레스토랑을 산 사람은 이 동네에서 꽤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영순이라는 할머니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요?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우리 식당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어요. 네, 사장님.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전 직원의 제보였습니다. 이제 저를 향한 그들의 보복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박영순 할머니 맞으시죠? 어느 날 새벽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낯선 남자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할머니, 식당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일 생기는 수가 있어요.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가게 앞에서 누군가 계속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불안한 전화도 걸려왔죠. 아이고, 박 사장님 무서워서 어쩌면 좋아.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로 물러날 순 없어요. 제 인생을 통째로 빼앗아간 사람들인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 넣었던 민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고, 노동청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죄송합니다만 현재 운영자와 관계없는 분의 주장이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시장에서 일하던 제 자리가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안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하도 압력이 들어와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생계수단마저 빼앗겨 버린 것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마저도 없어지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나 혼자서는 힘이 부치네요.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박영수 사장님이시죠? 저는 MBS 시사고발팀 김현수 기자입니다. 황실정원 사태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황실정원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 불법 영업과 폭력, 그리고 제가 겪은 부당한 대우까지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망설였습니다. 이러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황실정원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음식의 맛도 손님에 대한 예의도. 그날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네, 기자님.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실정원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곳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자, 박영순 사장님. 이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MBS 시사고발팀과의 인터뷰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제가 40년간 매일같이 장을 보러 다니던 그 시장에서였죠.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어느덧 40년이 넘었네요. 남편과 함께 하나하나 일구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취재는 일주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들의 증언, 전직 직원들의 제보, 그리고 제가 모아둔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왜 우리 가게를 찍는 거요? 당장 카메라 치워요. 저희는 MBS 시사고발팀입니다. 불법 영업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와서 취재 중입니다. 뭐라고요? 방송이 나가기 전날 뜻밖의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 지배인이었어요. 제가 쫓겨났을 때 그토록 냉정하게 대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찾아왔습니다. 현재 사장이 직원들의 급여를 착취하고 위생 점검은 뒷돈으로 무마하는 등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지배인은 그동안 침묵했던 것이 죄책감으로 남아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배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황실정원의 불법 운영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고 제 레스토랑을 빼앗은 사업가 최진석이 이미 여러 자영업자들의 가게를 같은 수법으로 차지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황실정원 앞은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일었고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엄마, 5년 만에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캐나다에서 급히 귀국했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최진석이란 사람. 처음엔 저한테 프랜차이즈 사업 같이 하자고 꼬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던 거죠. 제가 가진 지분도 다 뺏기고 결국 도망치듯 캐나다로 갔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마음 한켠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돈 앞에서 눈이 멀어 어머니를 배신했던 아들이지만 그 역시 누군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었다뇨. 엄마, 이제 어떡하면 좋죠? 전 자격이 없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경찰이 최진석을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사 결과 최진석이 제 아들을 협박해 강제로 매각하게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었고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소식이었습니다. 얼마 후 법원의 판결이 있던 날 저는 민호와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석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매각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레스토랑이 다시 우리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레스토랑은 많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엄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자금이 제일 문제인데 어떻게 하죠? 그건 걱정 마세요.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황실정원 단골 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박 사장님 음식을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십시일반 돕겠습니다. 맞아요, 박 사장님. 우리 아들이 은행에서 일하는데 대출 문제도 제가 알아볼게요. 저희 며느리가 인테리어 일을 하거든요. 리모델링은 저희가 맡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박 사장님, 우리한텐 황실정원이 그저 식당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 직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장님, 저희도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예전처럼요. 맞아요. 최진석이 들어온 뒤로 요리의 정성이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다시 그 맛을 되찾아야죠. 민호도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엄마께서 보여주신 대로 읽어나가 볼게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닌 많은 분들과 함께였죠. 엄마, 이쪽 벽엔 뭘 거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는 여기 매화 그림이 있었는데. 아, 제가 그 그림 보관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이 한창인 레스토랑 안에서 예전 직원이었던 미영 씨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최진석이 다 치우라고 했을 때 제가 몰래 창고에 숨겨뒀어요. 이런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매화 그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숨겨두었던 물건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40년 동안 써온 주문서 책상, 손님들이 써주신 방명록, 심지어 제가 쓰던 앞치마까지. 엄마, 이건 민호가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액자를 들고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개업 첫날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문을 여는 날이 왔습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그러게. 가슴이 터질 것 같구나. 걱정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있잖아요. 문을 열기 직전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5년 전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평생 노고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40년간 지켜오신 황실정원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걸고 싶습니다. 민호가 새 간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는 우리의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어머니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 사장님, 울지 마세요. 그래.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야.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바로 그 지배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아닙니다. 제가 그때 회장님께 그런 신뢰를 지배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회장님 신분도 모르고 더구나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서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이 방송국에 제보해 주셨다면서요? 그래도 전 아직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지배인이 조심스레 꺼낸 것은 5년 전 제가 쫓겨났던 그날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입고 계시던 이 옷을 보관해뒀습니다. 세탁도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옷을 보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 옷은 우리 황실정원의 소중한 역사가 될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요. 그리고 그날 정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장님, TV에서 보고 달려왔어요. 이제 다시 사장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저희도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사장님 붕중신선로가 너무 그리웠거든요. 민호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궁중신선로예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내가 한번 해볼까?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 이 손이 아직 기억하고 있을 거야. 40년간 수없이 만들어 온 그 요리를 다시 시작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요? 우리가 다시 시작했어요. 육수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주방이 옛날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할게요. 그래, 민호야. 이제 내가 이어가야 할 거야. 저는 민호에게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TV 방송 이후로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명해진 박영순 할머니냐며 인사를 건네시는 분들께 이제는 은퇴했다고 아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말씀처럼 저는 여전히 매일 레스토랑에 나옵니다. 주방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40년 동안 해온 일이라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장을 보는 일만큼은 계속하고 있죠. 그 일을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하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무슨 재료를 사오셨어요? 오늘은 말이다. 도라지가 참 좋더구나. 이걸로 새 메뉴 하나 개발해 볼까 해서. 민호는 요즘 신메뉴 개발에 열중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만 해요. 엄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버지 레시피에 제가 조금 변화를 줘봤어요. 어머, 이거 맛있구나. 내 아버지가 계셨다면 아버지도 좋아하셨을 맛이다. 레스토랑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발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황실정원이 미쉐린 가이드 한국판에 선정되는 기쁜 소식도 있었죠.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들의 자녀분들이 이제는 그들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시는 걸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제 막 걸음 마를 땐 손주들에게 특별히 미역국을 끓여주며 우리 황실정원의 정성이 3대째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박영순 회장님, 저희 방송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MBS 김현수 기자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편지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했고,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다고 했으며, 어떤 분은 제 모습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의미가 있었던 거겠지요. 여보, 우리가 꿈꾸던 그 레스토랑, 이제야 완성된 것 같아요. 당신도 지금 묻고 계시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레스토랑 입구에 있는 그 낡은 옷이 담긴 액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40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에서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수많은 어르신들의 값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지혜와 눈물,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지요. 세월이 지혜는 앞으로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